뭐였더라? 주차를 어디다 했지? 걱정이 반복되면 혹시 치매성 이름이 뭐였더라? 주차를 어디다 했지? 걱정이 반복되면 혹시 치매성 증상? 늦기 전에 의심하고 기넥신으로 효과 보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 34년간 이어진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골프장 옆에 지넥스 치맥스 신사장 옆에 지넥스 헬스장 옆에 지넥스 가족장 옆에 지넥스 장갑하면 지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넥스 30년 한일 범연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넥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41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 키네스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전관에서 개최됩니다. AI, 로봇, 스마트 병원, 피부 미용, 재활기기 등 K의료산업의 미래를 보여줄 키네스 2026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뽑지 말고 끓여줘요 모뉴먼트 잡초 만지워줘요 모뉴먼트 뽑지 말고 끓여줘요 모뉴먼트 잡초 없이 푸른 잔디 모뉴먼트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요즘 골프 멤버십 어디가 잘해? 신동아 골프가 잘해요. 수도권 골프장 이용에 그린피 할인까지. 필요에 따라, 취향에 따라. 골프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하나의 멤버십, 그 이상의 베네핏. 신동아 골프. 카티 프로 시작! 무릎에는 카티 프로 무릎에는 카티 프로 수상된 연골 보충 연골 치유 과정 5주에 주는 무릎에는 카티 프로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바림티센.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다발이 살아있는 떡. 다발 찹쌀떡의 원조. 백년화병, 첨가물 없이 건강한 백년화병 30년 전통. 백년화병 떡 선물 세트는 백년화병 1588 5678. 네, 안녕하십니까. 버블이 빛나는 밤의 33회차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8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5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곡으로 루시의 포치라이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원히 약속한 대로 그대로. 네, 안녕하십니까. 버블이 빛나는 밤의 33회차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국고님, 포치라트 듣기 딱 좋은 날씨가 되었구나. 더블비앙커님, 초가을의 버빗밤. 그쵸.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그래서 뭐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태풍 때문에 지금 잠시 좀 선선한 거라 그러고, 태풍이 또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더워진다는 얘기가 또 뭐 있긴 한 것 같더만, 어쨌든 간에 여튼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반갑고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지금 옆방에서 지금 굉장히 무슨 뭐 구슬하시는 건지 북소리가 지금 엄청 나는데, 여러분들 뭐 들으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네, 이대로 뭐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주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근처에 이렇게 뭐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안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네, 뭐 안 들리신다면 다행이고요. 그럼 자, 오늘 버블이 빛나는 밤의 33회차는 또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뭔가 사연을 받거나 질문을 받거나 혹은 그냥 옆대에게 뭔가 개인적으로 뭐 이제 편지를 보내신다거나 버블 컨텐츠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고민에 관한 거죠. 네, 고민에 관한 건데 이제 뭐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닌데, 옆대가 이제 고민 상담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았던 게 지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네, 뭐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각을 잡고 아예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고민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옆뒤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냥 뭔가 뭐랄까요, 그냥 좀 해소가 된다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뒤도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어떤 상담이 그냥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옆뒤가 오늘만큼은 대나무숲, 여러분들의 감정 쓰레기통, 감정 분리수거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끼리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바라바밤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이분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 보여요. 한번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배 안 고픈데 저녁은 먹어야 하는데 뭐 먹지? 라고 하시네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제 저녁을 뭐 먹어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죠. 굉장히 깊은 고민이에요. 이 인간이라는 게 사실 이제 밥을 항상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몸의 에너지를 주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고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고민인데, 옆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약간 저녁에 식단을 보통 좀 했던 것 같고, 뭐 친구들 만나는 약속 있으면 좀 이제 그때는 치팅데이 아닌 치팅데이를 좀 가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 옆뒤가 좀 추천해보자면, 옆뒤가 좀 해산물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보쌈이나 약간 족발, 뭐 요런 류, 아니면 닭발, 좀 이런 좀 뭔가 그런 류들의 좀 저녁을 드시는 게 어떨지.
불고기 뭐 이런 거 좋죠.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네. 희수님은 족보 세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도토리님은 김치찌개, 네, 육회 연어 뭐 이렇게 하시고 공감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의 예, 이제 바라바밤님의 네, 고민이 좀 해소됐길 바라면서 네, 첫 번째 사연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사실 장난이었고요. 네, 좀 가볍게 좀 만나봤고 이제부터 좀 이렇게 뭔가 진지하게 좀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사실 이게 이렇게 예전이랑 다르게 이 사이트가 바뀌면서 비공개로 올리지 못하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남기시기 많이 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미즈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옆디. 대나무 국룰은 고백이었던 게 생각나서 고백글 비슷하게 써볼까 합니다. 이분이 5년간 만난 남자친구가 있대요.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에 만났던 남자친구라 그런지 의지도 많이 되고 취업, 대학 합격, 모든 기쁜 일에 항상 같이 있어주던 사람인데요.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는 중인데 먼저 프로포즈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서 제가 먼저 선수 쳐서 해볼까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옆디와 왈왈이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다고, 어떤 프로포즈가 좋을까요 하시는데, 요거는 왈왈이 분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도토리 분들이죠. 도토리 분들의 좀 추천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어떨 것 같은지, 어떤 프로포즈가 좋을 것 같은지. 근데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21세기 이제 2026년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편견, 뭔가 이 남자친구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편견을 깨는 신여성이다. 뭐 여성이 아니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확률상 어쨌든 신여성이다 해서 프로포즈 어떤 게 있을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멋있다고 해주시는데 뭐가 좋을까요?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그냥 식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뭐 반지 주고 약간 이런 게 좀 되게 클리셰잖아요. 유나님은 정장 입고 누나가 보여준다. 너랑 같이 살자. 미진님은 여행지 가서 영상 찍는 척하면서 프로포즈 해보기 너무 멋있어요. 개굴님 무릎 꿇고 반지 줍시다. 예은이님 밤에 공원 산책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받고 싶은 어떤 고백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푼젤 등불 올리는 장면에서 프로포즈 하는 거. 밥 먹을 때 자연스럽게 척 내놓는 거. 담백한 게 좋아요 라고 하시네요. 자연스러운 게 최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뭔가 막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고 담백한 게 좋다.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뜬금없이 뭐 그렇다고 하네요. 민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좀 자연스럽고 거창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떨지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또 이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3번 사연입니다. 자, 기영이님의 사연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제 요약을 좀 할게요. 글이 좀 길어서 취준생이신 분이 된 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첫 직장으로 어디를 갈지 고민된다고 하시네요. 일단 전공은 복지 전공이라서 아동이나 정신건강 쪽을 희망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이제 아동 쪽은 이제 경험해보기로 적성에 잘 맞았고 정신건강 쪽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꼭 해보고 싶었던 분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도전을 해보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동 쪽은 뭔가 적성에 잘 맞아서 안전하고 정신건강 쪽은 뭔가 이제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해보고 싶었던 일이다 라고 하시네요. 현주님은 해보고 싶은 거 추천합니다 라고 하시고, 연주님 취준생 모두 힘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라고 하시고, 아하, 예, 도전을 먼저 해보고 안되면 안정된 일로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는 도전해보는 거를 좀 추천하신 왈왈이 분들, 도토리 여러분들이 많네요. 네, 복지인데 후자요. 도전이 우선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네요. 사실 이게 저도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뭐 도전해보고 나서 뭐 아니면 아닌 거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나의 일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뭔가 이제 그만두고 갑자기 다른 일을 도전해보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또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다 라고 하시네요. 수민님은 그래도 해볼 것 같아요 라고 하시네요. 소리님, 시간과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시네요. 첫 직장이니까. 근데 뭐 저도 제 생각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직장이니까, 첫 직장은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왜냐면 첫 직장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 뭐 아마도 좀 나이가 어리실 것 같은데 해보고 후회하시는 게 낫습니다. 옆뒤의 어떤 그 인생에서의 좀 그 지금까지 살면서 뭐 후회될 일도 많고 후회를 안 할 일도 많았는데, 후회가 별로 그러니까 후회를 하지 않았던 일은 대체로 다 해보고 나서 경험을 했던 것들은 후회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하고 나서 이거 왜 했지? 의 후회보다는 그때 그거 할 거에 대한 후회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쵸, 아직 시간은 많다 하시네요. 네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디. 아이디 홍닝닝님께서요, 23년도 9월부터 충신 여프가 된 왈왈이입니다. 한 3년 정도 되셨네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저의 고민은 연애 관련 외로움은 아닌데 그냥 인생 전반적으로 외로운 느낌이 들어요. 친구가 없지도 않지만 많지도 깊지도 않은 것 같아서 좀 외롭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옆디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인가요? 외로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하시네요. 짜니님은 헉, 나도 하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시고, 희수님 헉, 이거 완전 나다.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이게 또 공감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옆뒤는 얼마나 타냐 외로움을. 이 외로움이라는 게 사실 이게 뭐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옆뒤는 외로움을 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막 외롭다 이런 느낌은 잘 못 느껴본 것 같고, 그냥 뭔가 뭐 오늘 좀 우울하네, 오늘 좀 처지네, 뭐 이런 생각은 했어도 오늘 너무 외롭다, 막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뭐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란 게 말이죠, 저는 옆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혼자서 살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친구들, 가족들 혹은 연인 뭐가 됐든 간에 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교류가 있을 때에 밝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런 외로움에 관한 것을 가지고 좀 성찰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외로움이라는 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나에 대해,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사실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사랑의 종류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어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반대로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게 좀 구분이 안 돼서 뭔가 이 외로움을 나의 어떤 그런 스스로가 뭔가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찾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외롭다고 해서 뭔가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뭐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해도 그때뿐이거든요. 사실 연락했을 때만 잠깐 뭐 이렇게 좋고, 또 전화를 끊고 아니면 그 친구와 이제 헤어지고 집에 오고 나면 또 뭔가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다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의 친구가 좀 되어줘서 그런 부분을 채워줘야, 내가 즐겁고 재밌는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그 집에 찾아올 거 아닙니까? 내 외로움이라는 그 마음이 다 가득 차 있는 상태의 나를 뭐 사랑해 주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추천을 해보자면, 저는 그냥 이제 되게 일회성으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갔다가 잠깐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뭐 집 앞에 편의점을 갔는데 잠깐 뭐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한테서 뭔가 좀 인류애 같은 걸 느낀다고 할까요? 그냥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험을 받았을 때, 오늘 아침에 내가 인사를 따뜻하게 했더니 그 사람이 뭔가 되게 기분 좋게 인사를 받아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저는 좀 뭔가 외로움이 좀 채워지는 것 같다, 뭐 해야 되나요? 뭐 사람 냄새 나는 뭐 그런 상황에 좀 많이 놓여져 있다 보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랑님, 순간순간 행복에 집중하는 것. 수민님, 맞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이젠 혼자 노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이거 좋네요. 희수님은 사람 많은 공간에 가보는 거나 스스로에게 편지 쓰는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스스로에게 편지 쓰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뭔가 좀 행동이 있어야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좀 스스로에게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좀 가벼운 사연입니다. 절민님, 24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연을 꽤 많이 봤는데 질리지가 않는데요. 봐도 새롭고 너무 좋아서 고민이라고 하네요. 루시가 너무 좋아서 제 지갑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민이 굉장히 또 좀 깊은데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죄송해요. 어떡하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멋있는 걸 죄송해요. 그거는 절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저희의 잘못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또 10월달에 이제 앙콘 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미쳐주시고 재밌는 콘서트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리얼님은 그렇죠. 그것도 가요 절미가 오시는군요.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밴드부에서 보컬을 하고 있으신데 무대에 설 때 긴장을 어떻게 하면 덜 하는지, 어떻게 해야 진심을 담은 감정을 넣어서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일단은 뭐 진심을 담은 감정, 이거는 저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노래를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진심을 못 느꼈다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야, 나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불렀어. 본인은 만족을 하는데 뭐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서 너 뭔가 노래에 진심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저는 그거는 약간 그래서 일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불렀는데,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들으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나의 진심에서의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무대 매너에서의 오는 뉘앙스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정말 막 뭔가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뭐 동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되시는 건데, 일단은 본인 스스로에게 먼저 솔직하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부르고 있는지를 먼저 느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이제 무대나 뭐 인터뷰, 뭐 면접, 뭐 아니면 발표 뭐 등등 이제 긴장을 어떻게 하면 덜 하는지가 궁금하다. 옆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하는데 어떻게 긴장을 하지 않나요? 이제 항상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뭐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대를 준비하고 뭔가 이제 하면 떨릴 때도 있기는 있죠. 근데 긴장이라기보다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그런 약간의 걱정을 좀 하는 편이고, 긴장을 좀 덜 하는 이유는 저는 좀 내가 준비했던 무대나 인터뷰나 뭐 어떤 뭐 면접이나 발표나 이런 것들을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무대라는 것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했던 일이고, 누군가는 할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하고 있을 일이고, 뭔가 이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나만의 약간 어떤 그런 나만의 무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한다 할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다음 무대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 할까. 그래서 좀 뭔가 그런 데서 오는 좀 초연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 지나간다 약간 이런 말에 좀 일환인 거죠. 네. 그죠. 이니님, 그치만 누군가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으니 소중함에 부담감이 생기진 않나요? 하시네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대를 할 때 사실 가장 먼저 이제 마음의 순위를 놓았을 때 이 무대를 소화하는 데에 가장 먼저 높은 순위를 딱 놓는 것은 사실 이 무대라는 게, 저는 물론 나의 행복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티켓 값이 아까 이제 누구셨죠? 절민님 사연처럼 굉장히 저렴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뭐랄까, 이 컨텐츠를 즐기러 오는 많은 팬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나한테는 굉장히 많은 무대지만 어떤 사람은 이 무대만 한번 보고 루시라는 팀을 그 무대만으로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긴 하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뭔가 그냥 결국에 다 지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마음. 생각보다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무대에서 뭐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죠. 뭐 이번에 이제 뭐 콘서트 때도
등장하다가 머리 박아가지고 막 피났나 싶어가지고 만져보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최근에도 뭐 그 캐리비안 베이 비베페에서 잘 가다가 이제 음향 사고로 이제 뭔가 했던 곡을 두세 번 더 부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실 옆뒤는 별로 그런 거는 뭐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창피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다 지나간다, 약간 이런 마음이라서 당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망고야님, 괜찮아, 다 기억으로 남고 추억이었어. 채인님, 더 좋았어 말씀하시잖아요. 그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수나 뭔가 하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은 우리 본인의 실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막 발표하는데 막뭐 음이탈이 났어. 그때 왜 그랬지?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좀 뭐 과한 얘기지만 막 PPT 발표를 막 했어요. 근데 뭐 갑자기 알고 보니까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어. 사실 저는 이 정도도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물론 창피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 또한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막 저 발표했던 애 막 지퍼 열려 있었네 막 이걸 가지고 몇 년씩 막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발견했어도 뭐 지퍼 열렸었네 그냥 이러고 사실 마니까. 저는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저는 바지가 그때 몇천 명 앞에서 바지가 막 다 뜯어져가지고 이제 막 속옷도 보이고 막 이랬는데, 저는 뭐 굳이 그냥 재밌잖아요. 사실 저만 불편해하거나 창피해하지 않으면 될 일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약간 당황할 만한 실수나 사고는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거나 무대를 하시거나 뭘 할 때 이게 너무 완벽하려고 하니까 좀 오히려 더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한 만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열심히 하시고 준비를 열심히 하셔라.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유리님 말씀처럼 생각보다 남들이 나한테 관심 가지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남의 어떤 모습을 막 그렇게 인상 깊게 기억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이 뭐 어때, 다 지나간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5번째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근데 생각보다 이 고민 상담을 뭔가 이렇게 막 엄청 깊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좋습니다. 정팍팍님께서는 어떤 일을 몇 년 넘게 미뤄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그게 바로 접니다. 너무 한심한데 또 그 감정이 싫어서 자꾸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별똥별을 본 기념으로 바뀌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해서 자꾸 어떤 기점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요 라고 하시네요. 이제 제가 또 아침에 별똥별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별똥별을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소원들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이 문장에서 이제 잘못된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몇 년을 넘게 미뤄본 거 상관없습니다. 회피하는 거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별똥별 본 기념으로 드디어 바뀌어보려고 하는 것도 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스스로 변화하지 못해서 자꾸 어떤 기점을 기다리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데, 저는 너무 한심한데 그 감정이 싫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본인에 대한 좀 그런 자책을 하시는 모습은 저는 사실 좀 말리고 싶어요. 물론 그런 생각이 하실만 하지만 몇 년 넘게 미뤄본 적이 있는 것 때문에 뭔가 너무 스스로가 한심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예를 들면 나는 상혜비처럼 생각나는 거 다 하고 저렇게 뭔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난 그게 되질 수 없을까, 이런 어떤 자책하는 건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몇 년 넘게 미뤄본 것은 사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쓰레기야, 나는 한심해 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본인의 어떤 자기 혐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만 놓고 봐서 몇 년 넘게 어떤 일을 미뤘다. 근데 어제 별똥별을 본 기념으로 하려고 한다. 끝!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 되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면 되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몇 년 넘게 미뤄본 게 말도 안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되게 단순한 거. 그냥 하늘 사진 찍기. 이런 거를 몇 년 넘게 미뤘다면 그거는 좀 이제 반성을 하고 이런 거 좀 차근차근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미룰만 하니까 미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좀 우울한 감정들은 사실 여러분들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시면 대부분 많이 좋아집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럼요. 이기적인 거 아니면 자신한테 관대해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그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대하시고 본인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운동을 해볼까 하시는데 운동은 정말 여러분들 이 21세기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저는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옆뒤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제 이 왈왈이 여러분들, 이 도토리 여러분들이 정말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많이 바쁘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말 운동이라는 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은 허다하고 한 달에 한 번도 뭔가 이 숨을 헐떡거리거나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정말 힘드시더라도 운동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을 합니다. 이게 옛날에야 이렇게 우리가 옛날 동굴 살고 이럴 때 이제 그럴 시대야 이제 이 영양분이 많이 부족했으니까 체력을 아껴야 됐겠지만 지금은 사실 저희가 어떤 음식 같은 거를 접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자전거 타기 이런 정도라도 만만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옆뒤는 옆뒤도 정말 싫어하지만 천국의 계단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본인의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좀 고층이다, 10층 이상이다, 10층도 아니야, 한 5, 6층 이상이다 하시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거 정도. 내려오는 건 비춥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행위는 별로 좋지 않고요, 관절에 좋지 않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행위, 요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러닝 같은 거는 사실 이제 좀 관절이 무리가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의 계단 추천드리고,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1시간 이상 걸으세요. 좀 여유 있으면 좀 러닝도 좀 살짝 하시고 이런 정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하쿠나 마타타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게 고민입니다. 평소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해서 많은 친구, 후배, 직장 동료들의 또래 상담사가 되어주곤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바쁘거나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좀 이렇게 끊고 그러고 싶은데 거절을 못하겠어요. 들어주는 얘기들이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거나 그래서 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네요. 요거는 사실 옆뒤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게, 이 대체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친구가 부탁을 했어. 예를 들면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아니면 그냥 나 대신 좀 해달라고 했어. 근데 거절을 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지. 어떡하지? 못해줘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 미안함이 드는 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사람이니까. 그 미안함이 드는 거는 오히려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미안해하지 않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이제 좀 그런 류의 생각은 좀 오히려 지양을 하는 게, 내가 왜 너 부탁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미안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면 좀 걷잡을 수 없이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함을 이제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어떤 그런 좀 거절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뭐랄까 좀 좋게 거절을 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정말 좋게. 예를 들면 막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걸 잠깐 끊고, 뭐 누구누구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좀 상태가 좀 뭐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빨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정말 좋게 진짜 미안하다 막 이렇게 좀 좋게 얘기를 하는 것부터 좀 연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랬는데도 만약에 그 사람이 막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맞죠. 근데 제가 아는 제가 아는 상식선 안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얘 뭐 왜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질 바쁘다고 가버리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래, 미안하다, 야 바쁜지 몰랐어, 미안하다, 몸 안 좋은지 몰랐어, 약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좋게 거절을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절을 잘 못하는 게, 뭐 요즘 시대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어떤 덕목은 아닌 것 같이 비춰지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마음이 착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기질이라는 거니까, 그게 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것 자체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너무 빡빡하게 그냥 네 부탁은 네 부탁, 들어주는 건 내 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뭔가 조금 더 유하게 생각하시는 게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왜 너 부탁 안 들어주고 내가 미안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너무 매몰이 돼버리면 좀 스스로한테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그냥 인간답게 살기를 우리 목표로 두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요. 망고야님 착한 도토리님이라고 하시고, 그렇죠. 아마 이상한 사람들은 알아서 걸러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얘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본인이 좀 걸러질 거니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하, 말랑이언님은 뭔가를 시작하려면 오래 걸려요. 생각만 하다가 다짐해도 못하는 일도 많고, 마음 먹고 시작할 수 있게 추진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버블 구독 13일차라고 하시네요. 저는 요거는 사실 저는 딱 그런 기점이 있어요. 원래 저도 진짜 선택을 못하고 진짜 고민이 많고 약간 이제 생각만 많았던 어떤 그런 타입이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왈찌기님 말처럼 저지르고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냥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별일 아닌 게 많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수능생 시절 때, 고3 때 수능생 시절 때 공부를 하다가 수능 끝나고 뭐를 할까에 대한 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수능 끝나고 뭘 할까 했는데 뭔가 좀 하나씩 적어 내려갔죠. 그 중에 하나가 플로깅 하기였어요. 그냥 이제 그 당시엔 플로깅이란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냥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기가 저의 어떤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이 끝나고 이제 플로깅을 이제 해야겠다 마음을 먹는데, 그 당시에 전 되게 소심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이럴 때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를 길거리에서 막 줍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막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냥 수능 끝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보냈죠. 그냥 놀고 먹고 막 이렇게 보내다가 제가 되게 의지하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가 아니죠. 이제 여학생이었고 지금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되게 많은 걸 배웠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약간 여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이제 그래서 그런 되게 고민 상담을 많이 이제 하고 많이 배웠던 친구였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건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도박이나 뭐 이제 이런 건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능 끝나고 플로깅을 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할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쓰레기를 어디서 주워야 되지? 몇 시에 주워야 되지? 뭐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지? 막 모르겠어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하면 되지, 같이 하자, 뭐 며칠 뒤에 어디로 나와라. 알겠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날이 돼서 이제 하자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경비실에 가가지고 집게도 빌리고 가는 길에 쓰레기 봉투도 사가지고 이제 막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냥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기억이 왜곡된 걸 수도 있는데 연락을 했습니다. 왜 안 오냐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거 뭐 제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 미안하다, 못 갈 것 같다. 근데 나와 보니까 어때? 혼자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온 김에 혼자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온 김에 이제 해봐야겠다 이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냥 생각해보면 내가 길거리를 걷다가 다른 사람이 길거리에서 봉지를 짚고 쓰레기 줍는 거를 봤어. 근데 그걸 보면 그냥 뭐 좋은 일 하시네, 혹은 뭐 그냥 뭐 쓰레기 줍네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거를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했던 거죠. 쓰레기를 딱 처음 주워서 쓰레기 봉투에 딱 넣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똑같이 그냥 계속 사회는 굴러가는데 내가 뭐라고 이걸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고민을 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겨울이었거든요. 계속 그냥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계속 주웠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일가게 사장님도 여기 뭐 하시는 거냐 이래가지고 저 수능 끝나고 쓰레기 주워보고 싶어서 쓰레기 줍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학생 좋은 일 하네 이러면서 막 귤도 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들이 많구나를 느껴서 뭔가 그래서 더 이제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뭔가 어떤 좀 뭔가를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냥 고민하기보단 그냥 하는 일,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뒤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나 어떤 뭐 그런 다짐을 쉽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못 지키는 상황이 생기는 게 싫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그쵸? 맞아요. 엄청 어려워 보이는 일도 막상 시작하면 별거 아니에요. 야삐님.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보세요. 옆뒤 뭐 이번에 후지산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뭐 한국사 공부했고 그 작년에도 뭐 이렇게 버킷리스트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등산 혼자 가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많았는데 후지산을 간 것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뭔가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마음 먹고 저거를 말하고 바로바로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미 했던 일이고 누군가는 또 할 일이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후지산은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는 성격이 아니시면, 예, 상황이 아니시면 후지산 힘듭니다. 뭐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굉장히 버킷리스트에서 지워버렸다. 예, 후지산 지웠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기억되길님, 옆디에게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주식을 샀는데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그냥 20만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없던 돈으로 생각하려고요. 차라리 지금은 마음이 편하네요. 모두 성투하세요. 성공적인 투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군요. 20만원 정말 작은 돈이 아니죠. 그냥 뭐 써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돈이니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20만원이면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할 텐데 위로의 말씀 드리고 뭐 그래도 옆뒤 보면서 힘내세요. 예, 옆뒤는 지금도 굉장히 푸르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뒤는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 투자에 관련해서 이제 그 주식에 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잘 모르면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주변 지인들의 어떤 그냥 이야기를 듣고 뭐 좀 인생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라서 좀 많이 잃었지만 그냥 뭐 다 지나갑니다. 진짜 주식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이건 틀릴 거예요. 아마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뭔가 좀 장기적으로 좀 저금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사서 모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주식을 정해놓고 내가 돈이 좀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이 주식을 한 주 한 주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뭐 적금 통장에 넣는 것 같이 하나씩 그냥 장기적으로 한 몇 년 걸릴 생각하고 이렇게 모으는 게 맞지. 그냥 이거 된대 해서 막 다 때려박고 오르기를 막 기대하는 약간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혼자 스스로 했습니다. 하여튼 뭐 주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모두 다 주식 앞에서는 사실 다 뭐랄까요, 비전문가니까. 그렇죠.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굴대장 오른팔님, 굉장히 또 이 역발상적인 질문입니다. 대학생 왈왈인데요. 옆뒤의 대나무숲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요? 옆뒤의 대나무숲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이들의 대나무숲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주는 옆뒤도 멋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저는 좀 저의 인생의 시기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랄까, 이제 제가 10대 때, 굉장히 어릴 때는 당연히 이제 저희 부모님께 많이 의지를 했고 부모님한테도 많은 고민을 좀 상담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고, 이제 중학생 때는 선생님이랑 제가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학교 선생님이랑 뭐 교무실도 자주 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래서 선생님들이랑 뭐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고등학생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결혼했다는 그 친구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하여튼 여치저치해서 지금은 아무래도 왈왈이들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의 명예 대나무 왈왈이 고마워. 좋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고민을 들어줬으니 반대로 옆뒤도 고민이 있나요? 땡고라미님 하시는데 허허, 저는 고민이 있죠.
그냥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 고민도 있고 뭐 늘상 고민이 있습니다. 예, 고민이 있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고민은 항상 하는 고민이죠. 어떻게 해야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이 밴드의 보컬로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께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항상 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더 왈왈이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이 덕질 생활에 뭔가 좀 보람을 느낄까? 뭐 혹은 어떻게 해야 이 왈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밴드 보컬이라는 이 자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소비만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상엽 오빠, 상엽이 목소리 듣고 뭔가 진짜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뭐를 이뤄냈어. 뭐 이뤄내지 못해도 밥 한 숟갈 더 먹었어. 아니면 맨날 누워만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밖에 나가봤어. 뭐라든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노래 듣고 좀 힘이 났어. 오늘 버빗밤을 기다리면서 하루가 정말 너무 원래는 힘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났어. 요런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이제 먹고 사는 걱정 뭐 이런 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러분들께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건 제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뭐 불안함을 느끼자면 얼마든지 불안할 수 있죠. 내가 이 어떤 이런 인기를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뭐 혹은 내가 언제까지 노래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뭐 혹은 뭐 언제까지 내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그런 불안함을 가지자면 뭐 밑도 끝도 없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제 사회인 왈왈이들, 학생 왈왈이들, 뭐 혹은 뭐 주부 왈왈이들, 뭐 여러분들이 일반인으로서 살고 계시는 어떤 그런 사회 일원분들의 고민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그러니까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이제 제가 사회면이나 뭐 이런 것들의 뭐 댓글 이제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야 나도 연예인처럼 저렇게 벌었으면 나 뭐 저렇게 했을 텐데 뭐 야 저거를 못 견뎌 뭐 막 이제 이런 댓글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약오르죠. 왜냐면 이제 나도 나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고충이 있는데 잘 모르면서 야 저렇게 사람 많은 데서 막 저렇게 사진 찍히고 막 영상 찍히고 이제 하는 물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보면 그런 연예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너무 알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냥 일반인분들의 또 시선에서 봤을 때는 야 돈을 저렇게 벌면서 저기서 한번 웃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 문제를 저한테 놓고 봤을 때는 뭐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도 아니니까 이미 많은 거를 좀 편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밤낮 없이 공부하고 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저는 뭐 물론 힘들지 않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빠르게 성공 가도에 올랐으니까 저는 그냥 그런 시선을 가지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고민은 여러분들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고민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저는 해야 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그렇게까지 딥한 고민은 없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그거 말고는 뭐 고민이 있죠.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저를 갉아먹는 수준의 고민은 아니고 그냥 뭐 잘하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맞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이제 어쨌든 저는 이 팬분들에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팬분들을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고 이제 하다 보면 뭐 제가 의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느꼈을 때는 좀 편애를 한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공평하고 싶은 거가 저의 좀 숙제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뭐 어떤 공연에서는 뭐 샘리가 이랬고 어떤 공연에서는 샘리가 이랬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서운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어떤 무대에서는 뭐 그냥 앞열에 계신 분들의 카메라를 좀 봤어. 근데 또 어떤 공연에서는 또 뭐 뒤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또 무대를 막 했어. 나는 그게 또 서운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말에 뭐라고 하실지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실 거라는 것도 예측이 되는데, 그거를 의도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덜 생기게 내가 좀 조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피크를 뭐 줬어. 근데 또 어떤 분은 나는 공연 뭐 몇 회나 왔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뭔가 능숙하게 좀 조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구안이 생기기를 바란다, 이런 건 거죠. 그래서 그냥 뭔가 상엽이는 뭐 그래도 팬들한테 항상 좀 뭔가 평등하려고 노력하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스스로가 좀 더 그런 거에 대한 좀 욕심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고민을 그냥 말해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도 이제 원하진 않지만 뭐 사람이다 보니 자주 보는 팬분들, 아니면 뭐 팬사인회 엄청 많이 오시는 팬분들, 이제 막 이름도 기억나는 그런 팬분들이 이제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제가 원하지 않는데 이게 무대를 하다 보면 그냥 아는 얼굴이 눈에 들어와요, 사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뭐 학예회를 해. 어떤 팬분들이 편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정확히는 그게 이제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본인도 안 돼요. 학예회나 뭐 장기자랑이나 어떤 뭐가 있을 때 나도 내가 아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인데 상혜비도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가 너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그런 시선들을 볼 때마다 본인은 좀 계속 그 감정을 누르려고 해도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싶다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좀 뭔가 마음이 상처받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런 시선도 있겠구나 싶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또 내가 그렇게 막 엄청 자주 또 오시고 하시는 분들을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똑같이 대하면 그건 또 그분들한테도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좀 하고, 좀 그런 고민들. 저는 그러니까 매사에 고민이라는 게 다 이런 고민이에요. 팬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편지가 뭐 엄청 많아져가지고 막 이제 작업실 창고로 쓰고 있는 거기에 막 자리가 이제 없는데 이거를 이제 폐기를 해야 되나? 근데 폐기를 하는 게 또 맞나? 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고민들인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 뭔가 공정하고 좀 그런 아티스트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이건 아무도 답을 내릴 수가 없다. 맞아요. 예, 정말 답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이 예전에는 되게 무거웠는데 지금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건강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건강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고민을 제가 스스로 계속 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서의 어떤 노력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걸 알아봐 주시니까 또 그것 또한 감사하고 우리 왈라리 분들이 되게 성숙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옆뒤는. 좋습니다. 뭐 다른 연예인에게 휘말려가지고 버블을 잠시 끊었었는데 너무 후회 중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500일 정도 했던 걸 끊으셨다. 근데 한 달 만에 뼈저리게 후회 중이라 후회를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하시는데 재밌는 사연이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따끔하게 한번 이게 휘말릴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덕통 사고라고 하잖아요. 이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다른 연예인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사실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뭐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또 한번 따끔하게 후회도 하시고 뭔가 회초리 한 대 맞아야 또 소중함을 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돌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썼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소중한 건 잘 보여서 다 그저 그렇게 여긴 걸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손에 쥐지 않고 있는 것을 항상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함을 잘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또 다른 데를 또 갔다 와봐야 집이 편안하다는 걸 아는 거니까 따끔하게 혼났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시간이 벌써 좀 이렇게 됐는데 몇 개만 더 만나보고 마무리할게요. 결국엔 돌아오게 되는 한 달만 체험하려 했는데 말뚝 박았습니다. 그렇죠. 햇빛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사연이에요. 오늘 고민이 생각보다 가볍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무거운 고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마 이게 좀 공개적이라서 좀 조심스러웠나 봅니다. 햇빛님께서 부산 사는 되방어 왈왈인데요. 직업상 지인이 이제 타지에 많은데 부산에 오기만 하면 풀코스로 모신다고 늘 호언장담을 하는데 사실 아는 거는 각종 지역구 맛집뿐입니다. 부산을 확실하게 자랑하고 싶은데 하루 종일 먹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은 저만 믿는다고 하는데 애들이 놀러 온다고 연락만 오면 저는 벼락치기 폭풍 서치를 시작합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거 제가 좀 해결을 드릴 수 있어요. 옆뒤만의 스타일로 좀 해결을 해보자면 뭔가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왠진 모르겠는데 좀 부산 풀코스가 약간 뭐 여수 밤바다 마냥 좀 어떤 지역의 명물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이 부산시에서 뭔가 부산 풀코스를 주제로 뭔가 좀 타지분들이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어떤 코스를 좀 패키지로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아니 부산 풀코스 파티 이런 거 페스티벌 많이 하니까 부산 풀코스 페스티벌 이렇게 하는데 옆뒤는 이제 제가 부산의 어떤 지리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타지에 있는 지인이 이제 내 지역에 놀러 왔을 때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는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맛집은 상황이 만듭니다. 유명한 맛집 데려가 봤자 사실 거기서 웨이팅만 길고 웬만하면 맛있으니까 식당을 하겠지. 물론 수준 미달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이제 부산에 만약에 왔다. 저는 뭔가 부산도 바다니까 제트보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유람선이라든지 제트보트 이런 거 좀 타는 어떤 좀 간단한 액티비티라든지 아니면 이런 곤돌라 이런 거 타고 아니면 산 같은데 이렇게 간단한 낮은 언덕 같은데 가거나 아니면 부산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 굿즈나 키링 파는 또 골목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가보니까
뭐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좀 구경도 좀 시켜주고, 아니면 뭐 영화인들의 거리 뭐 이런 데 가갖고 사람 구경 좀 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을 갈 거라면 저는 이제 어떤 부산의 뭐 국제시장이나 뭐 이런 시장들이 있잖아요. 저는 시장에 뭔가를 먹으러 가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어떤 좀 사소한 미션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퀘스트의 어떤 그런 민족이거든요. 사실 게임만 해도 동물의 숲 같은 거 보면 외국 사람들은 다 막 그냥 힐링하기 바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빨리 해가지고 돈 벌어서 빚부터 갚아야지 막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국제시장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우리만의 팔찌를 만들자, 비즈를 사가지고 팔찌를 만들자든지, 아니면 뭐 뭔가 뭐 언제 입을 옷을 뭐 사자, 뭐 아니면 뭔가 뭐 좀 그런 어떤 되게 사소한 괜찮은 책갈피가 있으면 한번 사러 가보자, 뭐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미션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팔찌 사기, 팔찌 만들기, 아니면 뭐 사주보기, 뭐 이런 거 정도 하고, 식당은 사실 더 잘 아실 거예요. 부산 사시니까. 그리고 뭐 주변에 추천해주는 분도 많을 거고. 네. 뭐 그런 거, 뭐 공방 가기, 뭐 이런 거, 뭐 향수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산에서만 맡을 수 있는 바다 냄새나는 향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조개 껍데기 모아가지고 뭐 하기, 뭐 이런 거 뭐 재밌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뭔가 더 추억도 오래 남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이제 진짜 교복 같은 거 대여해가지고 옛날 그 국제시장 그 당시의 교복 있지, 옛날 교복 뭐 이런 거 대여해가지고 입고 돌아다녀 보기, 뭐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 좀 만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해운대 향수공방 가보세요. 감천 문화마을. 네. 옆뒤 목소리 너무 따스워요. 감사합니다. 네. 부산의 원시인 빙수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그쵸.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연 만나볼게요. 저요 제발 저요라고 하시네요. 이 버빗밤 첫 회차부터 팬이시고요. 한계가 왔을 때 잘 버티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전 직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행복을 선택해서 퇴사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업무량이 진짜 많아서 매일매일 한계가 오는 느낌이었고, 결국에 포기하고 나갔는데 다음 직장이 무섭다 라고 하시네요. 한계가 오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이겨내고 하시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셨나요? 라고 하시네요. 한계가 오는 느낌 너무 잘 알죠. 한계가 오는 느낌을 잘 아는데, 저는 매번 콘서트를 준비할 때마다 사실 거진 준 한계에 다다릅니다. 야, 이거 살 빼는 거 힘들다, 뭐 혹은 야, 이거 연습하는 거 빡세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곰곰이 자신을 잘 돌아보면 또 막 그렇게 빡센 건 또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은 좀 해요. 그래서 이 한계라는 거를 저는 스스로 좀 늘리는 훈련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이 사연자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별게 아니라는 게 절대 아니라, 좀 매사에 너무 습관처럼 와 죽겠다, 혹은 뭐 습관처럼 못 해먹겠다, 뭐 때려치고 싶다, 뭐 습관처럼 하기 싫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습관이 나의 한계를 좀 낮아지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 수 있지, 힘든 게 맞죠. 근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정말 나의 한계인가를 가끔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 좀 평소의 어떤 습관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뭐 러닝머신에서 10km를 뛸 수 있는 사람인데, 매번 3km만 뛰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나의 한계가 3km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5km를 뛰고 있어. 근데 나의 한계는 3km인 것 같아서 5km가 너무 힘들어지게 느껴지는 거죠. 힘든 게 맞죠. 5km 뛰는 거 힘들지. 나는 3km가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5km 뛰는 게 힘들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라 5km만큼만 힘들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계를 좀 극복하는 방법은 저는 좀 매사에 좀 자기 비관적이거나 약간 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습관처럼 하는 게 저의 한계를 좀 낮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가볍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고민에 대한 반응을 너무 쉽게 뭔가 이렇게 던져놓지 않느냐 하는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뭐 퇴사도 하시고 그러셨겠죠. 다른 분들도.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지만 못 이겨낼 수도 있다. 못 이겨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사연 만나봤는데요. 정말 마지막 사연, 제가 이번에 또 학생 활활이 분들의 사연을 많이 안 만나본 것 같아서 정말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용음악 보컬을 진학하고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활활입니다. 슬럼프로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하는데 입시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되어가면서 제가 그리던 꿈인 무대 위에 빛나는 저는 점점 잊혀지고 감정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옆디가 전에 한 말로 자신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가 특이한 거라고 했는데 저는 옆디의 무대 위에 온전히 사랑받으며 자유로운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옆디는 특이한 보이스를 내시는데 목이 아프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시도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목이 사망할 뻔했어요. 라고 하시네요. 일단은 요거는 글쎄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노래에 관해서 저를 따라 하시는 건 정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인 거라서 저를 따라 하시는 건 그렇게 좋지 않고 목이 아프지 않냐 하시는데 저는 성대가 굉장히 건강해요. 전혀 뭐 결절도 없고 사실 결절이 와본 적도 잘 없어요. 옛날에 완전 옛날에 이제 막 2015년 16년도쯤에 이제 한번 와보고 그 이후로는 결절이 와본 적도 없는데 대신 저는 좀 기복이 있죠. 보컬에 기복이 있는 편이라 그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 훈련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 거라서 뭐 이렇게 좀 따라 하시는 건 도움이 안 되고 사연으로 좀 돌아오자면 뭐랄까 어쨌든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따로 구분을 해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꿈을 그리는 건 저는 너무 멋진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가 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꿈으로 가진다고 하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뭔가 초심을 잃지 않았나 좀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서 오히려 사연자님께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꿈을 그리는 건 굉장히 이제 멋진 일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또 별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마냥 꿈만 그리는데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내가 노력을 해도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따로 놓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라고 뭐 생각을 하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그냥 저의 인간 최상 여보로서의 개인적인 답변을 좀 드리자면 그냥 저는 맞아요. 자기 확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든 뭐 나는 정말 노래만 할 수 있으면 잘 되지 않아도 돼. 그냥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 나는 작은 무대여도 돼. 나는 어디 그냥 뭐 소극장에서 무대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는 뭐 자기 확신이 있다면 뭐 그거로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옆뒤처럼 나는 약간 내가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노래를 좀 개성 있게 하는 것 같은데, 나 노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 잘 될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고, 어떤 그런 좀 자기 확신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할까? 사실 뭐 좋은 얘기만 하자면 밑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어요. 뭐 잘해낼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뭐 할 수 있는데,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실용음악을 해보질 않았어요. 뭐 실용음악을 준비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았고, 뭐 그래서 입시 생활 생태계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옆디가 음악 생활을 하면서 만나본 정말 많은 음악인들을 만나봤잖아요. 근데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이 보컬이라는 이 직업이 정말 사실 누구나 손 뻗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노래를 배우지 않아도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냥 뭐 취미로 노래 배우는 사람들도 제 생각에는 옆디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야, 이 사람은 왜 가수를 안 했지 싶을 정도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컬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성이나 좀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냐면, 노래는 당연히 너무 중요한 거고, 그건 기본이니까 중요한 거고, 뭐가 됐든 뭐 패션이건 아니면 외모건 아니면 뭐 악기이던지, 뭐 아니면 뭔가 뭐 다른, 나는 뭐 춤, 나는 연기, 뭐 이런 어떤 좀 뭔가 현실적으로 정말 나만의 무기라고 뽑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배우를 지망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통 연기만 잘해선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오디션을 보면.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뭐 무기가 뭔가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좀 나만의 무기를 가꾸시는 데에서 뭔가 좀 힘을 더 쏟으시면 마음 정리도 좀 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정말 봤는데 나는 뭐 연기도 좀 그렇고 춤도 좀 그렇고 뭐 악기도 좀 어렵고 뭔가 뭘 잘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악기는 하십시오. 음악을 하실 거라면. 노래만으로는 사실 제 생각에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악기를 음악 하실 거라면 기타든 피아노든 베이스든 뭐 드럼이든 무조건 악기를 하십시오.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시를 안 해봤지만 지금 현업에서 살아남는 어떤 음악 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뭐 전국의 비율로 치면 1000명, 10,000명 중에 1명 뭐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악기를 반드시 하시고, 옆디는 그거를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꼈어요. 저는 제가 되게 뭔가 자유롭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슈퍼밴드에서 그 정말 각지의 걸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괴물들을 모아놓고 보면서, 와 진짜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 반드시 하시고, 악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그 작곡을 반드시, 프로그램 그 이제 시퀀서를 반드시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 더 좋고요. 근데 아마 이런 얘기는 선생님들이 하셨을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여튼 요렇게 오늘 옆디와 함께 버블이 빛나는 밤에 33회차 옆뒤의 대나무 숲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오늘 또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1시간이나 넘게 수고했어요. 최고예요 하시네요. 더 깊고 따뜻한 옆뒤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도 들으면서 저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을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겠죠. 버블이 빛나는 밤에가 벌써 33회차라는 게 33개월을 했다는 거네요. 이제 좀 있으면 또 3주년이 되겠네요.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달려왔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마 뭐 다음 달에도 별 이슈 없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할 테니까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다정한 사람이 세상을 구한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잠시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감사하죠.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하시네요. 지켜주세요. 많이 사랑하고 삽시다 여러분들 하시는데 맞습니다. 사랑합시다. 혐오는 쉽고 존중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느라 이렇게 시간이 걸렸냐면 오늘 첫 곡, 시작곡 포치라이트 듣고 왔는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 루시의 11.11 절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음원 파일을 2키 올리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블이 나는 밤의 33회차 였습니다. 안녕. 사랑이란 모든 마음을 없애려는 걸까 아닌가 좋아지면 이렇게 어지러운 걸까 두드림표 안에 갇혀두고 그저 잘하지만 난 너를